지수함수는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 여기에 문자가 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지수함수라고 하죠.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y는 2의 x제곱.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 1이고요. 1을 대입하면 1,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오씨 너무 커지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8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엄청 가팔라지고 맞죠? 엄청 완만해지죠? 엄청 완만해져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뭘 대입해도 0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1억을 집어넣어도 2에 마이너스 1억을 집어넣어도 2의 1억 제곱 분의 1이라서 엄청 작은 수지 이게 0이 되진 않는다고. 그쵸? 근데 계속 작아지니까 어느 순간 0이 될 것만 같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걸 이름하여 점근선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해주면 괜찮아요. 이 곡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선, 하지만 보통 점근선엔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특징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것과 한없이 작아지긴 하는데 이게 0에 가까이 작아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럼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말합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보죠. 0을 대입하면 1, 1을 대입하면 2분의 1,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할게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죠. 2를 대입하면 4분의 1, 3을 대입하면 8분의 1, 4를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방금 내가 언급했던 숫자들이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둘이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닮게 생겼죠. 뭐만 달라요? 방향성만 달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인데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던 거에 따라 얘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쓸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하죠? y축 대칭입니다. 이 둘은 y축 대칭이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밑에 크기에 따라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결정되고요.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땐 정의역과 치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의역이란 표현은 x가 들어있는 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x의 범위, x의 집합. 치역은 y의 범위, y의 집합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쓸수 x바, x는 실수 전체. 아, 얘는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어. 근데 치역은 어때요? 여기 0 대입할 수 있어요? y에다 0 대입할 수 있나요? 대입 못하죠. 그래서 양의 실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항상 0,1을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수에 대해서 0제곱은 1이 되거든. 그래서 0,1을 지나고 점근선을 갖게 되는데 그 점근선은 뭐예요? 우리가 x축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함수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얘를 적당히 이제 이동을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먼저 이동합시다. 그럼 그 결과는 잘 안 보여요. X축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건 잘 티도 안 나고 위로 간 것만 티가 좀 납니다. Y는 Q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X축 대칭을 하면 식은, 이거 식을 안 썼네. 식은 Y는 A에 X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써집니다. X축 대칭은 Y에만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2라고 쓰고 싶어 해서 보통 Y는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씁니다. 우측 전부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개념이에요. Y축 대칭은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게 되는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쓰는 게 맞지만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원점 대칭도 존재하겠죠? 원점 대칭은 이렇게 그려지는 원점 대칭 했으니까 이와 같이 그려지며 지금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들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상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함수를 예측하려고 해줘야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288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fx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을 하죠. f에다가 2k를 대입하면 14야.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2k제곱 분의 1. 실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잘 못 그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3K거든? F3K라는 것은 A의 3K제곱 더하기 A의 3K제곱 분의 1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얘는 사실 관련이 없죠. 이 중간다리에 누가 있냐? A의 K제곱 더하기 A의 K제곱 분의 1이라는 게 쟤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얘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라서 그게 14라는 이야기는 얘가 얼마다? 4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의 K제곱 더하기 A의 K제곱 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K제곱 더하기 A K제곱 분의 1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고 그게 A의 3K제곱 더하기 A의 3K제곱 분의 1이 되며 그 결과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라서 5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서 291번 볼게요. y는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에 x제곱에서
얘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도록, 즉 감소함수가 되게 해달래요. 감소함수가 되고 싶다. 근데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판가름하는 건 결국 이 밑에 크기입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내가 찾는 건 밑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슝 넘기면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은 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97번) y는 절대값 2분의 1에 x-1제곱 마이너스 3. 공통수학 1부터 전체의 절대값을 붙이는 건 되게 익숙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y는 2분의 1에 x-1제곱, 즉 평행이동하면 이건 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죠. 얘가 아니라 이런 형태예요. 감소함수니까. 걔를 3만큼 밑으로 내렸어요. 그쵸? 3만큼 밑으로 내렸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y는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전체의 절대값.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접어 올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접어 올린다.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대칭하는 것이고 그걸 나는 접어 올린다 라고 표현을 했죠. 접어 올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도 같이 움직여요. 자,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가로선인 y는 k라는 걸 그릴 건데 이 y는 k와 교점이 2개 되도록 해줬어요. 얘는 지금 하나처럼 보이죠? k가 어디 있어야 교점이 2개가 돼요? 여기 있으면 교점이 2개가 되죠. 즉 내가 찾는 k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0과 3 사이면 됩니다. 만족하는 자연수는 1과 2가 되며 더하면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어서 303번 보도록 해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y는 ax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려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 A, B, C,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을 비교했는데 둘의 넓이가 2배가 됐대요. 삼각형 넓이가 2배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2알파라고 할 때 여기를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2알파 콤마 A의 2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D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알파 콤마 미안해요. 2의 2알파 제곱이죠. 여기가 A의 3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K라서 같다고 되는 거죠. 즉 4의 알파 제곱이랑 A의 세제곱의 알파 제곱이 같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뭐 둘 다 지우면 똑같죠. 즉 A의 세제곱이 3이다. 즉 A는 세제곱근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세제곱근 4는 실제로 2보다 작죠. 그래서 얘 밑이 클수록 X축에 저기 Y축에 가까워집니다.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결국 이 A가 무리수라서 정확한 크기를 정확하게 어디 위치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대략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무리수를 근간에 두고 있어요. 무리수. 즉, 직접 이 값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판단하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고, 대략적인 수를 가져올 게 아니라면 그래프를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307번은 그걸 말하고 싶은 주제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A와 A의 A제곱과 A의 A제곱의 A제곱을 비교합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많이 하던 건 대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을 비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걸 상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죠. 실제로 나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밑이 A고 지수에다가 뭔가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성질에 따라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의 크기 비교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1을 대입한 A를 먼저 작성해요. 그러면 A의 A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A의 X제곱에 A를 대입한 거라서 여기랑 또 동일한 길이 요만큼의 A를 찍습니다. 그럼 여기가 A의 A제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요거는 A의 A제곱, 얘를 내가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라서 요만큼을 찍은 여기 A의 A제곱, 걔를 대입한 결과 여기가 A의 A제곱의 A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 비교가 되죠. A가 제일 작고요. A의 A제곱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크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뭔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점부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미리 이야기하면 저기 필요한 주제라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거는 얘한테 지금 이걸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대입한다는 겁니다. 대입한다는 표현이요. 공통수학 2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직은 설명하기 좀 이르네요. 근데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311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y는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2예요. 얘 밑이 0보다 크다고만 돼 있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알려줬죠? 내가 아는 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가 지수가 최소일 때 최소가 만들어질 거고 밑이 만약 1보다 작다면 오히려 지수가 최대일 때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감소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니까. 즉 지수를 그러니까 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지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x가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얘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범위를 따져요? 그래프 그려야지. 절대값 x-1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래프를 이해해요?
간단하죠? x-1의 그래프 그리고 접은 다음에 이만큼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은 다음에 이만큼 올렸다.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은 다음에 이만큼 올렸다. 이게 절대값 x-1 더하기 2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2가 꼭지점이 되겠고요. 우리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그쵸? 평행이동 배웠잖아. 절대값은 이미 공통수학부터 알고 있죠. 1차 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그럼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공통수학 2에서 추가로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도 좀 자연스럽다고 인식합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다 했잖아요. 순서만 따져달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찾는 것이므로 최대값은 그래프를 따지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겠죠. 즉 지수라는 애는 지금 여기에서 지수라는 것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고 최대값은 a의 4제곱. 지수의 최소값은 2고 최소값은 a의 2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값이 4분의 1이래. 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밑이 1보다 큰데 1보다 큰 거에 4제곱을 하는 게 4분의 1?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1보다 큰 거에 4제곱이면 당연히 1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거라는 겁니다. 아, 밑이 1보다 작네. 그럼 최대값이 뜨려면은 지수의 최소인 a의 제곱이 4분의 1인 거고 그에 따라 내가 찾는 최소값은 지수가 4일 때 a의 4제곱. 그럼 당연히 뭐 16분의 1이겠죠. 얘가 답이 됩니다. 즉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질수록 커질 거고 밑이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이므로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지수의 범위를 따져서 지수의 범위는 지수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지수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 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루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크기가 먼저, 그 다음 지수, 크기, 범위, 그 다음 대입만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 이거 한 번에 못해요. 한 번에 못합니다. 한 번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좀 무리예요. 아직 그래프의 그 변화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315번 보죠. fx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고요. gx라는 애가 a의 x제곱이 됩니다. x가 1과 6 사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g 서클이라고 그냥 동그라미에서 서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g에다가 fx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에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크게 색다를 거 없죠? 어차피 이상한 건 이미 겪었으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지수,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수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1부터 6까지예요. 즉 6을 대입한 4가 마이너스 5죠.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지수가 최소일 때 최소 마이너스 5일 때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문제에서 말한 32분의 1 그리고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 얼마예요? 4죠? 내가 원하는 a의 4제곱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32분의 1이래. 32분의 1은 뭐의 5제곱이죠? 2분의 1의 5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서 내가 찾는 a가 2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16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을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범위를 다루어 주면 된다. 뭐야? 하나가 더 있었네? 뭐 해보세요. 이어서 319번을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일 때 y는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자, 우리가 저기 공통수학 1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복잡한 얘가 나오면 치환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복잡해 보이죠? 치환을 합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죠. 근데 치환을 하면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알아요? 맞아요. 범위를 신경 써줘야 돼요. 새로운 범위가 생깁니다. 즉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지만 내가 치환한 대상 t는 x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t의 범위를 따로 구해줘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9가 되고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7분의 1이 돼서 내가 원하는 t의 범위는 얘가 됩니다. 즉 2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그 범위는 기존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아니라 치환한 범위의 새로운 대상이 됩니다. 즉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아이디어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되는데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려져서 27분의 1부터 9까지면 당연히 9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죠? 9를 대입하면은 81 마이너스 18, 63 마이너스 1, 62가 됩니다. 즉 최대값은 6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예요. 둘을 더해달래요.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건 일종의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식. 어떤 관계식이냐면 둘을 더한 건 둘을 곱한 거에 루트를 취하고 2를 곱한 것보다 무조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가 0보다 큰 이상 무조건 성립한대요. 항상. 항상 성립한답니다. 항상. 이유도 간단해요. 얘가 루트 A의 제곱이랑 루트 B의 제곱이라 그래요. 넘기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수기하 평균이라고 말해요. 써먹는 아이디어는 보통 이런 때 써먹습니다. 곱하기가 약분될 때 우리가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태로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값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x에다가 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2, 2분의 5.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로 2.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0.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지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이거 두 개 더한 건 무조건 두 개 곱한 것보다 이상인데 둘 약분돼서 2가 되네?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2 이상이야. 근데 2인 거 있네? 얘가 답이야. 얘가 최소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성립한다. 오케이?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약분되는 형태가 있을 때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약분되는 형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수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죠? 이런 역수관계. 그 역수관계가 등장하면 된다. 자, 문제에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말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한 7의 x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이라는 x는 이거라서 7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2y 더하기 4, 49의 y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49의 y제곱 더하기 7의 4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최소값 언제 생겨?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2 루트 그럼 49의 y제곱은 약분되고요. 7의 4제곱은 뭐 루트랑 정리가 돼서 9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됩니다. 감마예요, 감마. 근데 문제에서는 x랑 알파가 얼마일 때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얘랑 얘가 2가 되는 조건이 이 두 개가 같을 때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지 98이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얼마여야지 둘이 똑같아요? y가 1이어야 되고요. y가 1이면 x가 2다. 이렇게. 말했다시피 얘의 근원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거에서 기인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라고 사실상. 얘가 0이 되는 건 이 둘이 똑같을 때잖아요. 그렇죠? 둘이 똑같을 때고 둘이 똑같을 때 얘랑 얘랑 같다. 야, 더해서 98인데 둘이 똑같대. 그럼 둘 다 49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9 되려면 y1이고 y1이면 x2고 이렇게. 문제에선 이 세 개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10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가